부형과 고륙의 변을 맞아서는 조용하여 격렬하지 말라. 벗과 사귀는 이의 잘못을 만나서는 적절히 타일러 그냥 넘어가지 말라. 이게 제가 이 종용은 조용이고 계절은 적절히 타일러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 개자도 그렇고 절자도 그렇고 이게 다 끊는다는 소리여서 제가 해석을 좀 너무 더 부드럽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타일러가 아니라 그런 경우는 아주 따끔하게 탁 잘라야 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자, 읽어보죠. 처부형. 그러면 완전히 그 뜻이 반대가 뭐 반대까지는 아니라도 예, 좀 너무 따끔하게. 그렇죠. 예. 이제 완전히 거의 잘라라, 끊어라, 관계를 끊어라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요? 예, 여기 같이 읽어보죠. 처 부형 고륙지변 하얀. 처 부형 고륙지변 하얀. 의 종용이요. 의 종용이요. 불의 격렬이라. 불의 격렬이라. 우 붕우 교유지 실하얀. 우 부무 교유지 실하얀. 의 계절이요. 의 계절이요. 불의 우유라. 불의 우유라. 부형은 어버이, 형은 말 그대로 자기 손의 윗사람. 그리고 고륙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살, 이거 형제라든가 그런 자기 친척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집안이라고 보면 돼요. 집안의 어떤 변고 그런 것을 만났을 때, 그런 때는 그거 뭐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형이 잘못했다고 해서 탁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잘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불의 격렬, 격렬해서는 안 된다. 여기 마땅할 의자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마땅하지 격렬하게 부딪히고 그러는 것은 불의 마땅치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붕어 교유지 실하얀. 벗이라든가 붕어, 교육 이렇게 서로 막 사귀는 이 교자는 뭐 사귈 교자지만 이게 뭐 서로 교자라고 봐도 되고, 유자 논일 유자잖아요.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왕래하는 사이. 그런 경우에 이 실 크게 실수한 그런 것들을 만나면 마땅히 계절 딱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계절. 관계를 끊어야 되고 제지 불우유라. 이 우유라고 하는 것은 넉넉할 우자에다가 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헤엄칠 유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유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막 지내는 그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홍자성 이분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너무 그러지 마라. 이 벗들 사이에는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거의 단정적으로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이게 서로 배가 돼서 그래요. 위아래가. 그러니까 집안의 변고 또 이 벗에게 생긴 변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서로 대가 되다 보니까 집안의 경우에는 부드럽게 넘어가야 될 테고, 그 집안의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이고, 이 서로 왕래하고 사귀는 사람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아니 사실은 제가 그 한 달쯤 전에 저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늘 오던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다른 건 괜찮은데 술을 조금만 마시면 말하자면 정신이 나가요. 주사. 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 몇 달이고 막 술을 끊다가도 한번 술을 마시면 조금만 마셔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게 몸이 그렇게 꼭 많이 먹지 않아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그림 그리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저한테 와서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전 같으면 얼른 오라고 막 그랬을 건데 작년에 제가 이제 집을 지으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그 도움을 요청했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막 말썽을 좀 피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본인이 갔어요. 이제 제가 막 붙잡는데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제 연락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왔어요. 이제 오고 그랬는데 그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본인이 온다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괴로웠어요. 그게 좀 이 노자님 말씀에도 그런 거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늘 이렇게 노자 28장인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시로 성인은 이 때문에 성인은 상선부인고로 사람들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무기인하고 버리는 사람이란 없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상선구물고로 이 존재들을 갖다 잘 구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존재란 것은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제 그 점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제가 좀 몇 가지 단서를 했죠. 오면 절대로 이 친구들을 부르지 마라. 예. 그때도 그 친구 불러가지고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제가 먹는 것도 워낙 부실하기도 하고 이제 되게 일할 때는 제가 좀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음식 같은 것도 하는데 이렇게 혼자 별로 이렇게 일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지낼 때는 안 그러거든요. 그냥 정말 있는 대로. 이 겨울 같은 때는 아침에는 동치미 국물로 이렇게 아침 먹고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는 그냥 물 말아 먹어도 되거든요. 겨울에는 동치미.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먹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괴로웠었어요. 한 달쯤 전에 한동안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걸 고민을 했는데 여기 해답이 있네요. 네? 여기 해답이 아니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니까 예. 근데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런 걸 갈등을 겪지요. 아니 저는 웬만하면요 이렇게 사람들 오는 거 이렇게 저거 하진 않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전 거절해요. 여기 불편하다고 이렇게 저 만나러 온다거나 이럴 때도 가급적 저는 안 만나거든요. 이제 그러긴 하는데 부득불 오야 되겠다고 하는 경우는 말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예, 그런데 정말 세상 살다 보면은 싫은 사람이 있지요. 아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저 여기 이 공항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짐 갖다 놓고 1년 있었거든요. 짐 갖다 놓고 그 이제 뭐 있었던 날은 몇 날 되지도 않고요.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도 또 짐 갖다 놓고 한 반년 정도 그렇게 이 짐만 갖다 놓고 그랬었어요. 며칠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작년에 너무 크게 경험을 해가지고 그때 제 제자가 한 명 왔었는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제 제자가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연락을 안 해요.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친구가 많이 저에 대해서 많이 욕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이러고 그랬는데 그건 좀 너무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말이죠. 좀 재밌는 얘기 좀 하나 할까요? 이게 이제 수업 이거 여담이지만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데 이게 아주 깊이 생각해 볼 점인데 뭐냐 하면요. 나는요 사람이 옳게 산다, 선하게 산다. 그게 과연 얼마만큼 그게 진실된 얘기, 얼마만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얘기냐 의문을 좀 느껴요. 제가 사소한 거 하나만 내가 예를 들을게요. 내가 요즘에 약간 마음에 갈등을 겪는 거. 제가 저기 성당을 다니는데 할머니를 몇 사람 모시고 다니는데 한 몇 년을 내가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는 길에서 태우고 가는 건데 그마저도 쉽지 않아요.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쁜 놈인가? 용렬한 놈인가? 이 정도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말로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맞춰야 되지, 가서 전화해서 불러내야지. 어떤 때는 또 차를 확장 열어서 말이죠. 사고 날 뻔한 일도 있지.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건요. 난 남한테 약속할 때 5년, 10년짜리 약속 안 해요. 내가 너 도와줄게 언제까지나 그런 말 안 해. 지금 도와주면 지금 끝나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 책을 보는데도 이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나 100% 안 믿어져요. 아니 그런데 경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한 달 전에도 괴로웠던 건요. 사실은 작년에 그 친구가 저를 막 공격한 부분에 상당한 부분은 제가 공격받아 마땅한 것을 공격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걸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받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저하고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만 관계가 되면 괜찮은데 막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또 그 와 있던 제 제자 뭐 같이 방을 썼으니까 할 수 없이 걔가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보는 부분은 제가 감당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온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저야 뭐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만. 예 선생님. 그러다 보면 이거 끝이 없어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하려면 깊이 있고 재밌는 얘기가 얘기거리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자 여기 하여튼 제일 어려운 것은 이렇게 이 가족의 부분이 진짜 어려운 거죠. 저도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건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가족과 같이 이렇게 있는 때가 저는 제일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근데 되게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잘못되면 모르는 사람이 한 것보다도 더 격렬하게 화가 나거든요. 되게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육촌 형이 하는 시계방에 가서 이제 시계를 샀는데 더 비싸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가지를 네, 네. 바가지를 예, 씌운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딴 데 가서 그랬으면 그놈의 집 아주 못 살았다고 할 텐데 거기에 그 형한테 안 가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에 그래도 친척이니까 이해를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바가지를 써도 친척이 그만큼 도움을 받은 거니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게 그런 마음이 좋은 거죠, 넓게. 예,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예. 자, 거기 그 다음 또 읽어보시죠. 저 한자는 제가 읽을게요. 수의 하야단 뉘 여름밤 짧다 하시나 일석 몽후석 하루 저녁 꿈 9번이요 몽중여 평생 꿈속이 평소 같아 환소 수모씨 기뻐 웃으며 어머니 따랐소 교래 부형구 꿈 깨어 몸 더듬으니 독재 인간세 혼자서 이 세상에 있네요 상호 성련천 위로 어머님 불러 하늘 다 쇠읍 혈만지 뿌리는 피눈물 땅 가득 하인 류아생 어찌 견디라고 저만 살았나요 에에 포미지 애똥코 애통타 그리운 어머니 유창의 어머님 꿈꿔 예, 이게 이렇게 이 혈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대개 이제 우리 사내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 있을 때는 편지니 뭐니 보면 완전 효자예요, 효자. 제가 제대하고 나면 말하자면 이제 그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언제 또 이 효자가 되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말하자면 이러거든요. 그래 여기 이게 고륙의 부형 고륙 주변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참 이런 걸 한번 유창에 그걸 했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 블로그에서 서로 오가는 그래서 어떤 파주 사는 어떤 여인이 음악을 굉장히 음악 브로그를 상당히 정교하게 꾸며놔가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인데 그분의 이름은 제가 안 써놨네요. 그 닉네임을 자 한번 읽어보시죠. 2014년 2월 2일 5시 31분 6살쯤 됐을까요? 불자이신 할머니를 따라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는 계룡산입니다. 용이 승천했다는 계룡산의 그 깊고 푸른 물이 있는 웅덩이는 그대로 있는지요. 산을 오르시는 할머니 힘들까봐 허리를 밀어주던 기억. 솥에 밥을 해서 고사리 나물에 맛있게 먹던 기억. 계룡산 어느 절에서 잠을 자고 서늘한 아침 공기에 행복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렸을 적 졸졸 따라다니던 외할머니는 저와 엄청난 사랑의 줄로 묶여져 저와 함께 말년을 사시다
그 뒤 조용한 임종을 제 무릎에서 하시고 재작년에 작고하셨어요. 아침에 제가 짜드린 사과즙을 맛있게 한 잔 드시고 가셨답니다. 계룡산은 제겐 잊을 수 없는 외할머니와 저와의 추억이 있는 산입니다. 무의당 2014년 2월 2일 5시 47분 님께서 보신 깊고 푸른 무서운 웅덩이는 암용추입니다. 지금은 3군 본부 영내에 있는 출입할 수가 없답니다. 암용추에 비해 훨씬 볼품없는 숫용추도 사정은 마찬가지이지만 훨씬 깊숙이에 있어 사람들 발길이 거의 미치지 않습니다. 님께선 애할머님과 그러시군요. 저는 친할머님과 그랬답니다. 다정하고 현숙한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다고나 할까요? 하여 할머님께 깊고 웅숭한 정을 느끼고 있는 쪽이에요. 같이 상수리 주우러 가자꾸나. 공양 드리러 식장산 절에 해 안에는 다녀와야 한단다. 이런 이야기가 전하는구나. 일반 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 주머니의 보고이셨던 할머니의 음성이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할머님 돌아가신 지 30해가 되었는데도 이러하니 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런 기억들 한 거고요. 이제 다음 마흔 하죠. 이준복 씨 한번 읽어보세요. 마흔 작은 일처리도 물샐 틈 없는 어둠 속에서도 속이거나 숨기지 않는 끝맺음에 일을 버려두어 게을리 않는 그렇다면 진정한 영혼. 읽어보죠. 소처에 불삼루요 불삼루요 암중에 암중에 불기은이요 불기은이요 말종에 말종에 불태황이라 불태왕이라 제 시계 제 시계 진정영웅이라. 되게 거칠게 하죠. 지금 그 말이에요. 태는 게을릴 때, 황 거칠 황자잖아요. 거칠게 막 그렇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또 보든 안 보든 깨끗하게 일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야 시계 이것이 진정 영웅이다. 진정한 영웅이다.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면 좀 막 특별한 그런 걸 생각하지만 진짜 영웅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자기가 맡은 일 하나하나를 갖다가 깔끔하게 잘 하는 거. 그게 진짜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이분은 아주 생활 속에서의 우리가 바람직한 그 생활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그 홍자성 씨는 찾아준 분이죠. 이분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거는 그 몇 년 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당시 시국이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길 가다가 하도 화가 나서 길에서 막 쓴 거예요. 막 죽겠더라고. 막 이게 아유 도대체 이런 정부를 그렇게 내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가 막 이런 그런 그래서 쓴 건데 그 읽어보시죠.
진리는 하나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다. 너희들이 아무리 두 눈을 가려도 진리는 하나다. 너희들이 아무리 두 귀를 막아도 진리는 하나다. 너희들이 아무리 목구멍을 틀어 막아도 진리는 하나다. 매일 떠드는 너희들의 목청에는 쓰레기의 무덤을 쌓아놓는 아구창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다. 글을 쓰고야만은 글쟁이, 더러운 너희들을 깨끗이 엎어버리는 글쟁이, 곡학 아세하는 글은 이것이 쓰레기야 라고 찢어 발견해야 한다. 손 마디마디에 박힌 유주의 탄식을 무참히 버려두고 앉았다니 붓과 연필을 버려야 한다. 붓, 연필을 버려두고 배심을 길러야 한다. 배심을 길러 영감의 걸음두음을 북돋워야 한다. 강단에서 쫓겨나 설 곳이 없다 해도 밤하늘 두나수에다 혁명의 웅변을 외치리라. 지면을 빼앗겨 쓸 곳이 없다 해도 나무돌에나 형안의 가르침을 새기리라.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게 없다 해도 감방 벽에라도 진실의 혈소로서 쭉 내려쓰리라. 권력의 작두날 아래 목이 베인다 해도 베이는 순간까지도 양심의 소리를 쓰리라. 목을 자르면 역사의 증인이 되어 바로 정의의 선열로서 하늘에 뿌리리라. 하늘의 해를 가리면 진리의 붓으로서 빛을 밝혀 글쟁이